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보이는 화면에서 가봅시다. 자, 벽시가 이게 종자죠. 영어로는 s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seed에서 이렇게 이제 발화를 했죠, 그죠? 초엽이 나오고 1엽, 2엽이 나오죠. 이것을 유묘라고 하죠. LING를 붙여서 시드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유묘라고 하죠, 그죠? 어리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우측은 종자가 밑에 있고 뿌리가 이 옆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여기 이제 관건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서 요렇게 크라운 룻이 관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상하게 관건이 뿌리가 위에 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종자 물이 있는 상태에 이렇게 파종을 하면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지상부가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 이 잔뿌리들이 나오는 게 중배축이라고 그래요. 중배축 뿌리가 나오고 크라운룻이 이어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요 나중에 이제 되면 또 뿌리가 여기서 나오겠죠. 뿌리가 이어 있다. 그 물 위에 있다. 그럼 결국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자 뿌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 소위 윈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겠죠. 쓰러짐. 소위 도복.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LODGING 이렇게 부릅니다. 라징 이렇게 부르죠. 쓰러질 수 있다면.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아주 스트롱하게 뿌리가 내려줘야 된다. 어떻게? 요것처럼. 이것은 지금 파종을 이렇게 했어요. 파종을 했는데, 자, 이게 뿌리가 먼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뿌리가 이렇게 관건이 나와주고 여기에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화분과는, 벼는 방금 화분과란 말이 나오는데, 벼는 벼화자를 써서 화분과 이렇게 말합니다. 화분과는 벼, 보리 아시나요?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다 뭐냐 하면은 화분과입니다. 화분과는 이 수염뿌리예요. 그럼 뭐 나왔으니까 가보면 화분과의 반대는 뭐냐? 반대라고 하면 다른 거죠. 콩과입니다. 콩과는 콩두자를 써서 두과라기도 하죠. 여기서는 콩, 일반 장류콩도 있고 콩나물콩도 있고 다 있겠죠. 그 다음 완두, 녹두, 잠두, 두자 들어가는 거 전부 여기 포함됩니다. 콩이죠. 이런 애들은 뿌리가 여기 콩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요게 발화를 하면 요렇게 떡잎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가 요렇게 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염뿌리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뿌리혹도 달리죠. 뿌리혹에서 뭘 하느냐? 라이조비움 근류균이라고 합니다. 근류균이 이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류균이 하는 역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픽세이션 고정해서 이 작물이 이렇게 위로 잘 자라도록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질소 비리를 안 줘도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어떠냐? 이 뿌리가 먼저 나오더라 하는 거,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가 부족한 암흑 조건에서 자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벽시 발화를 한 번씩 해볼까요? 벽시 발화는 먼저 벽시를 골라야 됩니다. 고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벽시를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로 알맹이가 찬 것도 있고 알맹이가 차지하는 쭉정이라고, 쭉정이 들어보셨나요? 쭉정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벽시를 이
골라내야 된다. 뭘? 쪽정이를 제거를 하고 종자가 충실한 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종자를 이렇게 물에 담그면 쪽정이는 위로 떠죠. 그죠? 가벼우니까 위로 떠고 알맹이가 찬 것은 이렇게 밑에 깔아앉는다는 거죠. 깔아앉으면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더 충실한 종자를 위해서는 비중가림이라고 한다. 비중가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물은 비중이 1이죠. 1.0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비중은 부피, cc분의 무게, g이에요. 실제. 엄밀히 말하면. 그럼 cc라고 하는 가로, 세로, 높이, 요거 1cm인 것을 뭐라 한다? 1cm. 1mm가 되겠죠. 1mm. 맞나요? 1mm. 그러면 1세제곱미리가 되겠죠. 요게 시수라면 1cc예요. 그쵸? 근데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단위로 보면, 1이 되겠죠. 하여튼 뭐가 될지는 몰라도, 그죠? 똑같다고 할 때 1이 됩니다. 근데, 자, 1mm 하면, 요거보다 더 작죠. 근데 이게 g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로, 국제 단위로 쓰는 게 있어요. 요것은 cm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의 10배, 미리 10배인. 그러면 1, 뭐예요? 가로 1, 세로 1, 높이 1cm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큐빅이라고 부르죠. 큐빅 센티미터. 이렇게 부르죠. 그죠? METR입니다. 그러면, 가로, 요만한, 정확히 그리면, 크나, 좀 크나,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몇 g이냐? 1g이라는 거죠. 요게 뭐냐면, 비중이 1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은, 수영할 때 잘 뜨죠? 잘 뜬다. 근데 저 유럽에 가면 어떤 바닷물이 있느냐 하면 아예 사람이 이래 누우면 그냥 둥둥둥둥 떠 있죠. 모르시나요? 사해라고 하죠. 사해. 여기 가면은 이 소금물 농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닷물은 소금 농도가 3%인데 뭐 6%, 뭐 10%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둥둥둥둥둥 떠져, 그죠? 그래서 여기에 종자를 이제 여기라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더 충실한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속이 덜 찬 것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맹이가 찬 것만 골라내고 요것은 그냥 버리겠다는 거죠. 버리고 요것은 나중에 뭐 소위 찐쌀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모르죠? 찐쌀, 쌀을 찐 거죠. 쪄서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냥 다니면서 간식거리로 씹어 먹고 했어요. 아주 고소하게 맛있죠? 그럼 여기 잘 깔아앉는 요거만 종자로 쓴다. 그래서 그 비중을 얼마나 하느냐? 1.13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1큐빅센티미터에 1g이 원래 물인데 여기 소금을 조금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무게가 1.13이 된다는 거예요. 1.13. 그죠? 그러니까 어떤다? 여기에 더 잘 뜬다는 거죠. 저 잘 뜨니까 밑에 깔아앉는 종자는 아주 충실하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배피를 고르고 나서 그냥 심으면 되느냐 아니더라. 어떻게 종자를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도열병, 키다리병, 가시무늬병, 이삭, 벼이삭, 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온도를 30도씨로 유지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소독은 소독 약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재가 있는데 약재를 이 물에다가 타는 거죠. 타서 얘들을 죽이는 거죠. 균을 죽인다. 멸균 한다. 멸균이 아니고 살균이겠죠. 살균 하는데 이게 약재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키다리병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얘가 자라면 얘만 이렇게 키가 크는 거죠. 이거는 지베렐린을 생성하는 지베렐라라는 균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균을 죽여야 되니까 온탕침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 60에서 65도 C의 물에 5 내지 15분간, 요거는 분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입니다. 5 내지 15분간 담가 놓으면 얘들이 죽는다는 거죠. 이 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 벽실을 이제 담그는데 15도씨 온도가 15도씨 물탱크에 6 내지 7일간 침종한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종자를 가려내고 그러니까 이제 충실한 종자만 가지고 여기에 담가 놓으면서 물을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찌꺼기가 있다. 그리고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 7일간 침종을 한다. 그죠? 그리고 삭을 틔우는 거는 30에서 32도씨 2일 정도면은 싹이 나더라. 이 발화가 쫙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벽시 발화와 생장에 보면 벼의 생리적 나이는 염령, 엽번 립, LEAF, 영, 나이죠, 에이지죠, 립 에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립 에이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맨 처음에 이제 벽시가 있어서 발화하는데 필요한 산소, 수분, 온도 조건이 딱 맞춰지면 그 순간 요게 촉이 트죠. 발화를 한다 그죠. 발화를 하면 요거는 초엽이죠. 요거는 이제 씨뿌리 종건이라고도 합니다. 종자뿌리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출현을 한 거예요.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엽과 씨뿌리. 요게 이제 초엽이라 했죠. 첫 번째 나오는 요 4번이 이제 일엽이 됩니다. 일엽. 첫 번째 잎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씨뿌리가 요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면 이제 여기 첫 번째 잎인데 두 번째 잎이 나와요. 두 번째 잎은 요 서푼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6번이 서푼 모양의 두 번째 잎, 2엽입니다. 2엽.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광건이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자랐는데, 요게 종건인데, 종건에서 요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는 거죠. 크라운 룻, 광건, 이 왕관 할 때, 크라운, CROWN, ROO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자, 여기 아까 2엽이라고 했죠. 이 두 번째 엽. 그죠? 두 번째 엽이다. 그러면 첫 번째 초엽, 1엽, 2엽.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7분이 3엽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세 번째 잎이 완전히 자랐죠. 자라고 네 번째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요거 염령을 3.0으로, 3엽이 다 나왔으니까 3.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가면 6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몇 엽? 3엽. 요 네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여기 3엽이다. 그죠? 7번에 들어가는. 여기 2엽. 2엽. 없어. 2엽. 그죠? 3, 뭐야. 이거 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여기서는 밑에 빼고 8번으로 갔네요. 8번 좋습니다.
8번은 요 다음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 이게 4엽이죠. 그 다음 5엽이죠, 그죠? 5엽. 5엽인데, 요 10번은 요 길이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면 길이가 예를 들어 10cm다 하면은 1cm가 되면 10.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10번째 요 잎이 2가 딱 되면은 2cm가 되면 10.2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육엽 발생 및 새끼치기 해서 염령 5.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령은 요 5하고 5.1 정도 된다. 요 10cm라면 여기 20cm라면 만약에 여기에 2cm 같으면은 내나 10.1이 되겠죠. 그래서 5.1 되는데 1cm 하면은 5.05 이래 합니다. 근데 05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5.1, 5.2, 5.3 이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달라진 상황이 생겼다. 변수가 뭐냐 하면 요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보니까 여기에 다시 잎이 하나 났다는 거죠. 그죠? 나고 어때 하는 거예요. 요 6번이 돼 있는 게 6번이 요게 2엽이었잖아요. 그죠? 서프 모형 2엽에 11번 해서 여기에 뭐가 나느냐 하면 잎이 하나 더 났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잎이 두 개가 하나가 뭉쳐지는 것을 분을 을자 이렇게라도 하고 영어로는 틸러 TILLER 이렇게 부른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요 3번은 아까 종자뿌리라 했죠. 가운데 종자뿌리가 나오고 그 옆으로 왕관처럼 이렇게 실뿌리가 나온다. 이게 크라운웃이에요. 이 크라운이 관이죠. 관, 건 이렇게 쓴다. 그죠? 왕건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죠. 무슨 얘기냐면 벼뿌리 발생하고 새끼치는 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지킨다는 거죠. 딱 순서대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나이는 뭐 우리가 주민등록번 때 보면 알죠. 하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잎을 딱 보고 뭐 분을 새끼친 걸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 충분한 이제 추가 공부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잎을 한번 가보자. 벼, 잎, 줄기, 뿌리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가. 먼저 이제 잎을 한번 보자. 그럼 잎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leaf, L-E-A-F라고 하고, 줄기는 stem 또는 culm, C-U-L-M, 그 다음에 뿌리는 root 이렇게 쓰죠. 성장은 growth 이렇게 씁니다. 그럼 잎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보면 가운데 잎 줄기가 있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새가 있어요. 잎새는 이렇게 나온 거죠. 엽신이라고 하면 돼요. 엽신. 잎의 몸이다. 몸신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 leaf, bread. 브레이드가 칼날이죠. 칼. 우리가 검 할 때 이런 검. 이 검이 브레이드입니다. 우리가 선풍기, 이 펜 있잖아요. 펜. 이 칼날. 이런 것도 다 브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대관령 같은 데 가면은 이게 펜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 모으기 위해서. 그죠?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 이게 선풍기 날, 이런 날들은 다 브레이드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길쭉하게 칼날처럼 생겼다. 요렇게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잎새라고 하기도 하고, 엽신이라고 하다. 이 몸이란 소리죠. 그런데, 요 엽신이 나오기 전에 이 줄기를 딱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입집입니다. 입집. 우리 칼 하면 칼집이잖아요. 칼집은 칼날을 숨기는 곳이죠. 집어넣어두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입기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눈썹 우리가 마스카라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입기. 요 양쪽에 있습니다. 요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게 딱 그 줄기하고 잎새하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딱 이 양쪽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아주 신비롭죠? 그 다음에 이 펴가 있어요. 이 펴. 이 펴는 여기서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빗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해충 이런 애들이 여기로 그 입집 속으로 못 들어가게 프로텍트,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신비롭죠. 자, 그러면 잎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먼저 아래서 보면 잎집이 있고, 그 다음 잎몸이 있고, 그 다음에 잎기가 있고, 잎혀가 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식물체는 보면 줄기가 가운데로 항시 이렇게 쫙,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잎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잎기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쫙 보시면 요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잎집이고 여기 엽신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현대사회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이 벼잎, 그죠? 컴포넌트, 구성은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 그러면 이것은 잎기는 오리클, 잎혀는 리글, L-I-G-U-L-E, 줄기는 스템 또는 컴 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건 립 브레이드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잎집은 립시스, S-H-E-A-T-H, 립시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영어는 이 용어에 관해서는 반드시 통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그죠? 바이바이.